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하나는 세종실록 지리지, 하나는 택리지. 자,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가 설명식 형태로 써져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제작된 택리지죠. 택리지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리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항목별로 요약된 서술 방식이 나타납니다. 자, 호수는 얼마, 인구는 얼마, 간전은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가 세종실록 지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종실록 지리지가 조선 전기의 지리지죠. 자, 1번 선택지에 자, 가는 나보다 편찬된 시기가 이르다. 당연히 나가 이르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가는 관찬지리지, 나는 사찬지리지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관찬지리지가 조선 전기에 제작된 세종실록 지리지고요. 그리고 이중안의 택리지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자, 개인이 쓴 사찬지리지입니다. 자, 3번에 기역에는 낙동강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먼저 기역은 나주는 노령 아래에 도해지인데 북쪽에는 금성산, 남쪽에는 기역에 맞닿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에서 설명하는 지역이 나주죠. 자, 나주는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이니까 절대 이 강은 낙동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낙동강은 영남지방을 흐르는 하천이고 나주는 전라도 호남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역에 낙동강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강은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자, 그 다음에 4번에 니은은 가거지 4가지 조건 중 지리와 관련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남쪽은 강과 바다를 통해 물자가 운송되는 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자가 운송되는 이점이 있다는 건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이 편리하다는 거죠. 즉 생업에 유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리와 관련된 게 아니고 생리와 관련이 깊은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디귿은 경상이라는 도 명칭의 유래가 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자, 경상도의 유래가 된 지역은 자, 두 지역이죠. 경주와 상주죠. 자, 그러면 디귿이 경주나 상주 중에 하나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디귿 부가 신라의 옛도읍이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이 디귿이 경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의 AB 지점에서 측정한 일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수의 변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먼저 A와 B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한강은 이렇게 해서 A로 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A가 하류고 B가 상류입니다. 자, 한강은 하급뚝이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밀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바다와 가까운 A죠. 그래서 A가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처럼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변하는 감조 구간이 자, A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루 중에 수위 변화가 없는 가가 자, B로 자,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A고 자, 그리고 가가 B다. 자,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감조 구간에 자, 해당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감조 구간에 속한다라는 기억의 설명은 틀린 거죠. 여기서 나가 감조 구간이 되고요. 자, 니은의 가는 나보다 연평균 유량이 많다. 자, 유량은 상류와 하류 중에 하류 쪽에서 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자, 나가 유량이 많아야 됩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하구로부터 거리라고 표현했는데 하구는 하천이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A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나가 더 가깝습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의 A는 B보다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가 높다. 자, 원마도는 퇴적물의 원에 가까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상류와 하류 중에는 하류가 퇴적물 크기가 크고 자, 그리고 모서리가 많이 깎여 나가서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하류의 A가 원마도가 더 높습니다. 정답은 디귿은 5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지도의 A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A는요. 자, 저하등 고선이 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곳에 저하등 고선이 그려져 있는 온폭파인 와지인 돌리네죠. A는 돌리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에 A는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자, 돌리네는 기반암인 석회암이 물에 녹는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지역이 맞죠. 자, 1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형도를 보면, 자, 두 번째 지형도는 자, 동해안의 섬을 나타내는 지금 울릉도를 자, 나타내는 지형도입니다. 자, 울릉도의 C 부분, 경사가 평탄한 부분이 나리분지의 자, 바닥이죠. 그래서 C는 칼데라 분지에 해당되는 나리분지입니다. 자, 칼데라 분지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게 맞으니까 자,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에 B는 E보다 분출된 용암의 유동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자, E는 한탄강이 보이고요. 자, 이 한탄강 옆에 자, 현무암질 용암이 열화 분출해서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이 된 지역. 이 지역은 용암대지죠. E는 용암대지. 자, 그럼 B와 E 중에 분출된 용암의 유동성은 자,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E가 유동성이 더 커야 됩니다. 자, B는 경사가 급한 울릉도의 종상어잔치죠. 경사가 급하다는 건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D는 B보다 암석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이 D는 언제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용암대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미리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신생대 이전에 형성된 암석이고요. 자, B는 화산지형이니까 신생대에 형성된 거죠. 그래서 D가 형성된 시기가 이르고요. 자, 5번에 A와 C는 주로 밭, E는 주로 논으로 이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돌린에는 물이 지하로 빠지는 자, 구멍들, 싱크홀이 많기 때문에 주로 자, 밭으로 이용하고요. 자, 그리고 울릉도도 전체적으로 논보단 밭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하지만 용암대지는 논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네 권역의 인구 규모 상위 4개 도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인구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인구수가. 그러면 이 나가 인구수가 거의 자, 900만이 넘는 자, 유일한 도시를 가지고 있는 권역이죠. 900만 넘는 유일한 도시가 서울이고, 이 서울을 가지고 있는 도시 권역 나는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가 1위 도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권역이죠. 그러면 1위 도시가 부산 인구가 330만 정도 되니까 자, 이 라가 영남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와 다는 1위 도시 인구가 150만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1위 도시만 가지고 못 맞추는데 2위 도시 인구를 보니까 요 가의 2위 도시가 다의 2위 도시보다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충청의 2위 도시가 청주고 호남의 2위 도시가 전주죠. 청주와 전주 중엔 청주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가 충청권이 되고, 자, 그리고 다가 호남권이 돼야 됩니다. 자, 충청 호남은 1위 도시의 인구수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위 도시 청주가, 자, 호남의 2위 도시 전주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요걸 가지고 충청과 호남을 갈라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선택지에 가의 1위 도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자, 가의 1위 도시는 대전이죠.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세종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죠. 자, 2번에 나의 2위 도시는 광역시이다. 수도권의 2위 도시 인천이죠. 자, 인천은 광역시가 맞으니까 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에 나는 나보다 총인구죠. 군지역 인구 비율이 높다. 자, 군지역 인구 비율은 모든 권역 중에서 수도권이 제일 낮죠. 군은 농촌의 행정구역 단위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 군지역 인구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총 인구는 호남과 충청 중에 충청이 더 많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권역은 당연히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 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논밭 면적 비율과 겸업농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골라야 될 지역들을 보니까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고를 수 있는 게 제주도죠. 제주도. 자, 제주도는 자, 논밭 비율에서 밭 비율이 100%라는 거,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밭 비율이 100%인 나를 제주도로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충북, 전남 중에 자, 요 지역 중에 선생님은 두 번째로 자, 경기도를 고르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충청북도랑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겸업농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도시 서울로 출근하는 가구 구성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겸업농 비율은 이 셋 중에서는 경기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셋 중에 겸업농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경기로 연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와 나 중에 자, 선생님은 전라남도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전라남도는 충청북도에 비해서 평야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농 비율이 자, 충북보다는 전남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와 나 중에 농 비율이 다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다를 전남으로 연결하시고 자, 남는 나를 충북으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충북을 가장 마지막에 자, 남는 나로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나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전국에서 과실 생산량 1위는 경북이고 2위는 감귤을 많이 생산하는 제주죠. 그래서 경기하고 제주 중에 과실 생산량은 나, 제주가 많아야 됩니다. 자, 2번에 농가수는 제주가 전국의 모든 도 중에서 꼴찌죠. 제주는 인구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주가 적고 전남이 많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경지 면적, 농경지 면적은 전국 모든 도 중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다가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충북과 경기 중에 충북이 더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도 같으면 대부분 지역이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총인구 중에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기도가 더 낮아야 됩니다. 자, 5번에 가라 중 전업농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업농이라는 건 겸업농가 반대 개념이죠. 전적으로 농사만 짓는 농가를 전업농가라고 하고 농사와 다른 일을 겸하는 농가를 겸업농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업농가 비율은 겸업농가 비율의 반대다. 자, 100%에서 겸업농가 비율을 빼면 되죠. 그러면 겸업농가 비율이 가장 낮은 도가 전업농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겸업농 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 지금 다 전남이에요. 그래서 전남이 가장 높다 하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자,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자, 도시 재개발의 사례 자,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느 동 일대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한옥이 있던 자리에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한옥을 없애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거 재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부산광역시 사업의 어느 마을은 피난민이 정착했던 마을인데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시행되면서 학생과 작가 주민들 마을 곳곳에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조형물 정도 설치하고 벽화 정도 칠했다는 얘기지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재개발 방식인 수복 재개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갑에 나는 철거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자, 이 중에서 가가 철거 재개발이죠. 그래서 갑은 틀렸고요. 자, 을은 가는 나보다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다 했는데 기존 건물 활용도는 나가 더 높죠. 자, 병에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 나가 원거 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습니다. 자, 5번에 건물 평균 층수는 철거 재개발인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짓는 가가 더 높고 나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정의 정답이고요. 자, 5번에 투입 자본 규모는 당연히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드는 가가 더 큽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이고 A에서 C는 섬유, 자동차, 화학 중에 하나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을 확인합니다. 자, 먼저 여기가 충청남도 아산이죠. 아산. 자, 그리고 여기가 대구광역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수입니다. 자, 가나다는 세 지역 중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은 다를 먼저 고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요 다가 다를 보시면 자, 그리고 이거부터 해석해야 돼. 이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 자,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인데 그냥 제조업 종사자 수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2014년에 제조업 종사자 수를 100으로 하였으며 자,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했습니다. 2014년에 제조업 종사자 수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는 어쨌든
자, 여기 잘 봐봐. 자, 2014년에 제조업 종사자 수를 다 100으로 맞췄어요. 자, 가는 2014년에 100이었으면 2020년에는 120이 됐습니다. 2014년 대비 2020년 6년 동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약 1.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나는 100에서 110이 됐죠. 1.1배가 증가한 겁니다. 나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증가했는데, 자, 여기서 다를 볼게요. 다 혼자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감소할 수 있는 도시 아산, 여수, 대구 중에는 경공업이 바탕이었던 이게 대구가 제조업 종사자 수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를 우리가 먼저 자, 대구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와 나를 고르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추천은 뭐냐면 다를 일단 대구를 집어넣어. 다를 대구로. 자, 그 다음에 섬유, 자동차, 화학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치가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입니다.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여수는 섬유, 자동차, 화학 중에 화학공업이 발달해야 되고요. 화학공업. 그리고 아산하면 우리가 전자자동차 요 두 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AC 출하액의 합을 100으로 했을 때, 자, 해당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섬유, 자동차, 화학 외에 다른 제조업은 그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아산은 지금 자동차가 비율이 높아야 되죠. 자, 그리고 대구는 자동차와 섬유 이 두 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구는 지금 이게 출하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와 섬유 중에는 자동차의 출하액이 섬유의 출하액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 대구를 찾으면 여기서 대구에서 1등 잡히는 요 B가 자동차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B를 자동차로 자, 연결하시면 여기서 나가 자동차 자, 비율이 높은 도시니까 나를 우리가 아산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구에서 두 번째로 2등으로 잡히는 건 우리가 섬유로 찾으면 되죠. 그래서 C를 섬유로 연결하면 남는 A가 화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학이 자, 세 제조업 중에서는 뭐 100%를 차지하는 요 가가 이제 여수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왜냐하면 둘 다 2014년 이후 제조업 종사자 수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대구를 먼저 찾으시고 대구를 오른쪽 그래프로 끌고 오셔서 대구에서 자동차와 섬유를 맞추신다면 자, 남은 화학도 결정되기 때문에 자동차 비율이 높은 나를 아산, 화학의 비율이 높은 가를 여수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왼쪽의 표로 여수와 아산을 고를 때는 여기서 자, 요거 좀 봐야 돼. 자, 요 나가 2007년에 많이 낮았다가 쭉 치고 올라오죠. 자, 아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던 시기가 2000년대이기 때문에 2000년대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온 요 날을 아산으로 고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추천은 대구 하나 까고 왼쪽에서 대구를 오른쪽에 쓴 다음에 자동차와 섬유, 화학까지 찾으신 후에 여수와 아산을 고르는 방법이 가장 쉽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고 선택지 풀이를 해볼게요. 자, 1번에 다는 나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제조업 출하액은 아산과 대구 중에는 아산이 더 많습니다. 자, 이 아산의 주력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제조업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자, 전자와 자동차죠. 그리고 자동차 자체의 출하액도 물론 대구도 자동차가 있겠지만 자동차 자체의 출하액도 아산이 대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다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와 섬유고 자, 아산은 전자와 자동차가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아산의 제조업 출하액이 대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충청권, 나는 호남권이다. 충청권에 해당되는 게 지금 나, 아산이고요. 호남권에 해당되는 게 가, 여수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A는 B보다 전국 출하액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자동차하고 화학 중에 자동차는 뭐 화성도 있고 평택도 있고 뭐 인천도 있고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자동차를 어느 정도 생산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화학 공장이 그 수도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진 않죠. 그리고 화학은 뭐 여수나 울산이나 서산같이
오히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둘 중에서 자동차 B가 높아야 되죠.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최종 제품의 무게 그리고 부피는 B하고 C 중에 자동차가 더 크고 무거워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C는 A보다 총생산비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총생산비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화합물을 원료로 쓰는 화학이 섬유보다는 더 높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고요. 자, 8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지도에 제시된 지역들. 먼저 여기가 양구죠. 자, 그리고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자, 수도권의 위성도시 남양주. 자, 그리고 여기는 서산이죠. 서산. 자, 공업도시 서산. 자, 그리고 여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지역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어느 지역인지 이름을 잘 모르겠거든. 그냥 여기는 좀 시골이다. 여기는 좀 많이 시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 지역의 이름은 경상북도 영양인데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니까 좀 시골의 인구 특징으로 잡으시고 문제 푸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시골을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자, 요 시골이 중위 연령이 제일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위 연령이 엄청 높은 중위 연령이 지금 60세가 넘는 요 가가 진짜 완전 찐 시골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가가 지금 여기가 돼야 됩니다. 자, 가가 우리 시골로 찾은 영향이고요. 자, 그리고 나다라 중에 자, 청장년층 인구 성비를 보니까 다와 라는 성비가 좀 많이 높아요. 다라는 성비가 많이 높은데 나가 좀 성비가 낮습니다. 자, 그럼 성비가 높을 수 있는 도시는 이 두 도시입니다. 자, 양구는 군사 지역이죠. 맞죠? 양구는 이게 군사 접경 지역이니까 성비가 높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서산은 정유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중화학 공업 도시죠. 자, 공업 지역. 자, 그래서 성비가 높을 수 있어. 자, 그런데 남양주가 군사 지역인 양구나 공업 지역인 서산에 비해서 성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 남양주가 되는 거죠. 나가 남양주 성비가 가장 낮은 자, 나를 남양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양주가 요거 자, 중위 연령이 가장 낮죠. 왜냐하면 남양주는 신도시잖아, 맞지? 신도시. 자, 신도시는 젊은 30, 40대 부부가 주로 전입을 오기 때문에 중위 연령은 낮고 그리고 특별히 성비가 엄청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먼저 골랐고요. 그리고 다와 나 중에 자, 요 두 지역 같으면 요걸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라 중에 다가 중위 연령이 더 높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양구하고 서산 중에 양구는 시골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군사 지역의 성격이기 때문에 양구가 서산보단 중위 연령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다를 양구로 고르시고 그리고 남는 라를 서산으로 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다는 군사 분계선과 인접해 있다. 다가 양구 군사 접경 지역이니까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주택 유형중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 자, 가가 시골이고 나는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신도시 시골 중에 단독주택 비율은 시골이 높으니까 니은이 맞죠. 자, 디귿에 총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고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자, 총부양비가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서산하고 영양 중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은 영양이 총부양비가 높아야 되겠죠. 자, D가 틀렸고요. 자, 가나 중 인구 밀도는 자, 누가 가장 높냐 하면 당연히 도시가 발달한 남양주가 자, 가장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남양주가 면적이 가장 좁으면서 인구는 가장 많죠. 그래서 인구 밀도는 남양주 나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남한, 북한 중 하나이고 A에서 C는 맹류쌀, 옥수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남북한의 논면적 변화가 나오는데요. 자, 남한과 북한 중에 논면적은 평야가 발달한 남한이 아직까지는 더 넓습니다. 자, 그래서 가가 남한 그리고 나가 북한.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가가 남한, 자, 나가 북한까지 했어요. 자, 왼쪽 그래프가
남북한의 식량 작물별 자, 생산량 비율인데 남한은 절대적으로 자, 쌀의 비율이 높죠. 그래서 C를 우리가 쌀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북한은 쌀이 1등이긴 하지만 자, 팥작물도 많이 생산해야죠. 평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작물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요 B를 옥수수로 연결하면 남는 A가 맹류가 되겠죠.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나보다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이 높다. 반면적 비율은 산지가 많은 북한이 더 높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옥수수의 자급률을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북한이 자급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북한은 남한보다 2002년에서 2020년 논면적 감소폭이 크다라고 했는데 논면적이 많이 감소한 건 이거죠. 남한이죠. 남한이 확 감소하죠. 북한은 좀 비슷비슷하게 가잖아. 그래서 남한이 감소폭이 큽니다. 자, 4번에 남한에서 A는 주로 B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자, 맹류는 쌀의 그루가리 작물이죠. C의 그루가리 작물이 돼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북한에서 C의 생산량은 관서지방보다 관북지방에 많다. 자, C가 쌀인데 쌀은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죠. 북한에서 평야는 관서지방이 관북지방보다 더 발달하죠. 북한도 당연히 동고서저니까 서쪽이 평야가 발달하죠. 그래서 관서지방에 쌀 생산량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의 AE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해안지역 문제고 갯벌, 사빈, 사주, 석고, 암석 해안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이 이제 황해니까 갯벌은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동해는 갯벌이 없죠. 자, C는 이렇게 돌출된 돌출부에 발달한 해안이니까 자, C는 암석해안 나타낸 겁니다. 암석해안은 해안 절벽인 해지개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B는 사빈이죠. 사빈 모래사장. 그리고 이 A가 갯벌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동해에 있는 호수. 자, E가 석고죠. D는 자, 석고 앞에 자, 모래가 쌓여서 만이불을 막아서 만들어진 이 D가 만이불을 막아서 석고가 만들어지죠. 이 D는 사주입니다. 사주. 자, 1번에 B는 주로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된다. 자,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는 건 갯벌 A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C에서는 파랑의 침식 작용보다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C는 암석해안이니까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E의 물은 주변 농공지에 농업용수로 공급된다. 석고물은 바닷물과 섞여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에 A는 D보다 퇴적물 중 점토의 비율이 높다. 자, 갯벌을 구성하는 건 점토고요. 갯벌의 구성물질은 점토, G는 사주의 구성물질은 모래죠. 자, 그래서 점토의 비율은 갯벌인 A가 더 높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D와 E는 모두 최종 빙기에 형성되었다. 자, 석고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만이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사주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D와 E는 모두 최종 빙기에 형성된 게 아니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자,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이 비슷한 위도의 지금 5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서해안의 인천, 그리고 강원도 내륙의 홍천, 그리고 대관령, 해발고도 높은 데고요. 그리고 강릉, 자, 동해안의 강릉, 그리고 울릉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선생님은 울릉도를 자, 먼저 찾겠습니다. 자, 울릉도가 겨울철 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1등. 자, 요거는 최대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니까 우리가 순위만 보면 돼. 자, 겨울 강수 집중률 1등인 요 라를 우리가 울릉도로 자,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울릉도 라를 자,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선생님은 여기를 찾을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대관령이죠. 자, 대관령은 자, 이 지역 중에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대관령이 중부지방 최다워지죠. 그래서 연강수량이 1등이. 자, 요거 가를 대관령으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 자, 대관령은
영강수량 1등을 찾았고, 자, 이 중에서 자, 울릉도는 겨울 강수 집중률 1등을 고른 거야. 강수 집중률 5지역 중에 1등을 고른 겁니다. 자, 두 개는 쉽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지역 중에 겨울 강수 집중률로 고를 수 있는 한 지역이 더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 강릉이죠. 자, 남은 세 지역 중에 강릉이 겨울철에 눈이 좀 오는 영동지방이기 때문에 자, 강릉이 자, 이 중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2등이어야 돼. 2등. 자, 겨울 강수 집중률이 2등인 거 여기죠, 여기. 나죠. 그래서 나를 강릉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남은 두 지역을 볼게요. 자, 요 두 지역 중에 선생님은 인천을 고르겠습니다. 서해안의 인천. 자, 인천은 서해안의 평야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에 비해서는 연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천이 이 지역 중에서는 연강수량이 꼴등 5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강수량이 여기서 가장 적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다. 그래서 다를 인천으로 연결하신다면 자, 여기서 가나 다 라까지 나왔으니까 남은 마가 자, 홍천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는 홍천이죠. 자, 요렇게 하나씩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 풀이 할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최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가가 대관령이니까 여기 대관령이 해발 고도가 높은 데죠. 대관령은 고도가 높은 데니까 최나늘 기온이 가장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가가 무조건 낮아야 돼요. 자, 2번에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는데 자, 나하고 다 중에 나 강릉이 동해안이고요. 자, 그리고 다는 서해안입니다. 자, 연교차는 겨울이 따뜻한 곳이 연교차가 작죠. 그래서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 겨울이 따뜻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연교차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겨울 강수량은 무조건 울릉도가 전국 1등이죠. 라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자, 4번에 무상기간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죠. 따뜻한 곳일수록 무상기간이 깁니다. 자, 울릉도와 홍천 중에 울릉도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 내륙에 위치한 홍천보다 더 따뜻하죠. 그래서 무상기간이 울릉도가 더 길어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의 해발고도는 당연히 대관령이 가장 높아야 되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지도는 우리나라 영해 및 어업 협정 수역 일부이다. 자, AF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먼저 A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여기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일본의 어선이 조업 활동은 할 수가 없죠. 한국과 중국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B의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선이 변화한다 했는데 자, B는 내수에 가까운 곳을 간척했기 때문에 자, 영해가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해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3번에 자, D에서는 우리나라 중국이 공동으로 어족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D는 한일 중간 수역이죠. 그래서 중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들어가야죠. 자, 4번에 F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된다. F는 동해 통상기선 12L이 안쪽에 0해죠. F는 0입니다. 자, 그러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아니고 자, 5번에 C에서는 통상기선 E에서는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0에선을 설정한다. 자, C는 제주도 남부입니다. 제주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요. 자, E는 남해안이니까 섬을 가장 바깥에 섬을 연결한 직선기선에서 바깥쪽으로 12L로 0에를 정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구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의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요 네 지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제일 위에가 여기가 노원구죠. 자, 여기는 중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영등포구고요. 자, 요 제일 아래쪽 여기가 금천구입니다. 자, 제시된 게 주간인구, 상주인구, 용도별 전력 소비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은 일단은 요걸로 하나를 골라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상주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지금 다입니다. 그러면 다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서울에서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세 구가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요. 세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거단지에 해당되는 노원구가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자, 다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자, 가장 많은 달을 먼저 찾았고요. 자,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는 인구 공동화가 심한 자,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가 상주 인구가 제일 적죠. 자, 나는 중구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영등포하고 금천구 중에 공업이 발달한 곳이 금천구죠. 그래서 요 제조업 이렇게 제조업으로 전력 소비하는 비율이 자, 가가 높기 때문에 자, 가가 공업이 발달한 금천구가 돼야 되고요. 자, 남는 나를 영등포구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인구 공동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구도심 지역인 중구, 나가 돼야 되죠. 자, 2번에 초등학교 학생 수는 이 상주 인구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자, 당연히 상주 인구가 가와 다 중에 다가 많기 때문에 자, 다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아야 되고요. 자, 3번에 통근자의 평균 통근 소요 시간이 나가 짧다라고 했는데 자, 나가 중구죠. 자, 중구는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니 자, 도심에 사는 사람일수록 직장도 도심 가까운 데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 통근 소요 시간이 짧죠. 그래서 다의 노원구보다 중구가 통근 소요 시간이 짧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자, 주간 인구 지수라는 거 자,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이죠. 자, 여기 상주 인구가 있고요. 여기 주간 인구가 있습니다. 자, 다와 라를 비교를 해보면 자, 라는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라는 100을 넘습니다. 자, 하지만 다는 주간 인구, 상주 인구 중에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라가 더 높아야 되니까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시가지의 형성 시기를 물어봤는데 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조선시대부터 서울에 해당된 자, 조선시대 한양에 해당됐던 서울의 중심부의 중구 나가 더 일러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지리 학습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뷰 중 답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은 고른 것은 자, 먼저 왼쪽의 지도는 자, 충청북도의 지도죠. 자, 충북의 A는 충주고요. 자, B는 청주입니다. 자, 오른쪽의 지도는 자, 경상남도 일대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 부산, 울산을 나타낸 겁니다. 자, C가 창녕이고요. 그리고 D는 창원입니다. 자, 첫 번째, 자, A는 충청권 도시 중 대전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크다. 충청권 도시 중 대전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는 청주죠, 청주. B죠. 자, 기억 틀렸고. 자, C에는 람사리 협약에 등록된 습지인 우포늪이 있다. 우포늪 창녕인 C에 있죠. 그래서 니 맞고요. 자, 세 번째, A와 B는 충청이라는 도 명칭의 유래가 된 도시다. 자, 충청도는 충주, 청주 두 도시 앞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D가 맞고요. A, B 다 충청의 도명칭의 유래가 된 도시들입니다. 자, 마지막에 자, B와 D는 각각 충청북도와 경상남도 지방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한다. 자,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도시가 청주고요. 경상남도 도청에 있는 도시가 창원이니까 요 리을도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새 기상현상의 세 지역 발생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각각 서리, 황사, 열대야 중 하나고 지역은 서울, 백령도, 울릉도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유독 다른 시기는 없고 6월에서 8월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 나가 열대야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는 3월에서 5월에 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 황사가 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는 여름에 6, 8월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겨울에 많이 나타나고 봄, 가을에도 좀 나타나는 자, 이 현상이 설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자, 지역을 서울, 백령도, 울릉도를 연결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중에서 B가
설이 발생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요 B가. 그러면 서울, 백령도, 울릉도 중에 겨울이 가장 추운 곳은, 자, 백령도와 울릉도는 해안에 위치하고 서울이 내륙에 위치하니까 서울이 이 세 지역 중에는 가장 추워요. 그리고 서울은 여름에 인공열 발생으로 또 여름엔 또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이 B가 설이 더 많고 열대야도 제일 많아. 그럼 이 B가 자 서울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사일수를 가지고 백령도와 울릉도를 연결할게요. 황사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중국에서 모래먼지가 불어오기 때문에 자, 요 A가 C보다 황사일수가 많은 걸 통해서 A가 서해안에 있는 섬인 백령도이고, 자, C는 동해안에 위치한 울릉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A는 B보다 무상 기간이 짧다. 자, 무상 기간은 따뜻할수록 길고 추울수록 짧은 거예요. 무상 기간은 서리가 없는 기간이니까. 그럼 A와 B 중에 서리 일수가 많은 B가 무상 일수가 짧아야죠. 그래서 B가 더 짧아야 됩니다. A가 더 길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C는 A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C가 울릉도인데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죠. 왜냐하면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C보다는 A가 백령도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아야 되죠. 자, 4번에 백령도가 여기서 A입니다. 자, 연 열대야 일수가 연 황사 일수보다 많다. 백령도의 황사 일수는 8일 맞죠? 8일에 요렇게 2일씩을 더하면 돼. 황사 일수는. 자, 그러면은 12일이죠. 12일. 자, 근데 열대야 일수는 요거 1년에 하루 정도 나타나네요. 그래서 황사 일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열대야 일수는 서리 일수보다 서울과 울릉도 간 연 발생 일수 차이가 크다. 자, 서울이 B, 울릉도가 C인데, 자, 열대야는 서울이 한 10일 정도, 자, 울릉도가 한 4, 5일 정도입니다. 고작 해봤자 한 6일, 7일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서리는 이것 자체가 있잖아. 일수 자체가 되게 커. 서울의 일수 자체가 되게 커. 그래서 울릉도와 서울의 차이는 서리에서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래프의 가라 소매 업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 나는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업,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이고 A, B는 서울, 경기 서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이 가장 많은 이 라가 무점포 소매업이죠. 자, 매출액 1등. 자, 요 라가 무점포 소매업. 자, 먼저 찾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과 종사자 수 꼴찌. 요 가가 백화점이죠. 자, 백화점 일단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다른 것보다 확 많을 수는 없습니다. 개수가 전국에 한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가 백화점. 자, 그리고 나와 다를 연결할 텐데요. 자, 나와 다의 매출액은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종사자 수가 조금 더 많은 이 다가 지금 편의점이 되고요. 자, 나가 대형마트가 됩니다. 자, 편의점이 개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종사자 수가 대형마트보다는 많은 거예요. 물론 한 대형마트당, 한 편의점당 종사자 수는, 한 업체당 종사자 수는 대형마트가 많지만 편의점이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백화점, 대형마트, 가나다가 이렇게 쓰자. 그리고 편의점, 무점포까지 가나다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서울을 연결할 텐데 경기 서울을 찾을 때는 이 백화점이 자,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자, 백화점은 대도시의 핵심 지역, 도심과 부도심에 집중 분포하죠. 그래서 서울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게 지금 백화점입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 중에 백화점은 B가 A보다 많기 때문에 B가 잠깐만, 경기가 아니죠. B가 서울이고 A가 경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1번에 A는 B보다 편의점 사업 재수가 많다. 자, 경기하고 서울 중에 편의점은 요거 보면 되죠. 경기가 A가 경기고 B가 서울이니까 경기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A가 더 많다.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수도권의 사업체 수 집중도는 무점포 소매업이 대형마트보다 낮다. 자,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자, 그러면 여기서 무점포하고 대형마트의 수도권 사업체의 집중도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마트는 이렇게죠. 서울, 경기, 이렇게 경기 서울 AB 그리고 인천까지 요 세 지역을 합한 거야. 요 세 개의 비중을 합친 거고요. 자, 그리고 무점포는 여기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거야. 자, 그럼 무점포 쪽이 더 높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잠깐만, 무점포 소매업이 낮다 그랬지. 2번이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무점포가 더 높으니까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이 크다.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은 백화점이 제일 크죠. 자, 3번 맞고. 자, 4번에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 자, 대형마트 편의점 중에 이동거리는 개수가 적고 자동차 타고 가야 되는 상권이 넓은 대형마트가 더 멀죠. 자, 4번 틀렸고. 그래서 맞고. 자, 5번에 물품 구매의 공간적 제약은 편의점과 무점포 중에 편의점이 크죠. 자, 무점포는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택배 아저씨가 알아서 갖다 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다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찾아야 될 암석이 석회암, 현무암, 화강암입니다. 자, 먼저 가는 제주 불탑사 5층 석탑은 검은색을 띠며 탑의 표면에 구멍이 많다. 자, 제주도에 있는 검은색의 구멍이 많은 돌. 가는 현무암이죠. 가는 현무암. 자, 두 번째 백제의 미소로 상징되는 서산 마의 삼존상은 충남 서산 가야산 절벽에 있고 마이란 절벽 바위를 쪼아서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이 절벽은 주로 마그마의 관입 과정에서 형성된 암석이라 했으니까 나 암석은 화강암이죠. 자, 가는 현무암, 나는 화강암. 자, 다는 정암사 수만 오탑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데 이곳의 주요 기반암이 다 일단 이게 강원도 정선이에요. 강원도 정선. 강원도 남부지방이고요. 자, 그리고 탄산칼슘이 주성분이고 땡땡땡 촉이 얕은 바다에서 퇴적된 해성층에서 주로 분포하는 암석. 이 암석은 석회암이죠. 고생대 촉이 바다에서 퇴적된 암석.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다가 석회암입니다. 자, 1번에 고생대 조선 누춘군에서 주로 분포하는 건 석회암이죠. 다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나는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를 이루는 암석은 화강암이 아니고 편무암이죠. 자, 화강암은 침식분지의 배후산지가 아닌 자, 많이 깎인 내부 평야의 기반암입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신생대 화산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건 가나다 중에 가 현무암이죠.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 암석 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 암석 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시원생대의 변성암이죠. 두 번째로 많은 게 화강암입니다. 현무암은 제주도나 철원의 용암대지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죠. 그래서 화강암이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는 태적암, 나다는 모두 화성암으로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태적암에 해당되는 건 석회암이죠. 다죠. 자, 그리고 화성암에 해당되는 건 나 화강암과 그리고 가 현무암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림에 가,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 자, 여기 지도가 충청북도랑 지도를 보면 충청북도랑 경상북도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자, 먼저 A는 충청북도 진천이고요. 자, B는 단양입니다. 자, C는 대구 바로 옆에 위성도시 경산. 자, D는 포항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시멘트 공업이 석회석이 풍부해서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곳은 강원도 남부에 인접한 단양이죠. 그래서 가는 B. 자,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혁신도시가 있는 도시는 진천이죠. 자, 그래서 나는 A. 자, 시군지역 중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시 제철공업 도시인 포항이죠. 다는 B, D 연결하시고 남는 C를 나에다가
연결하시면 정답은 BADC 2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그냥 소비량이 아니고 발전량입니다. 전기 만드는 발전량. 자, 그리고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자,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도, 충청남도, 그리고 울산광역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에너지 원별 발전량에서 ABC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서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자, 경기, 충남, 울산 중에서 요 원자력 발전소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울산이죠. 울산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는 공통적으로 원자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요 A가 자, 요 지역에서만 보이잖아. 나와 다에는 A가 안 보입니다. 맞죠? 그리고 A가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가 제일 높죠. 맞죠? 그래서 요 가를 울산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A를 우리가 원자력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가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제일 적어. 그럼 이게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인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자, 인구 수로 자, 에너지 소비량을 나눈 거죠. 자, 경기도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 소비량이 울산하고 충남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경기 찾은 다음에 자, 경기도에서는 C로 발전을 많이 하네요. 자, 경기도는 천연가스로 자, 주로 화력 발전을 하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충남. 자, 충남은 워낙 자,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쓰는 지역이니까 자, B를 석탄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가 원자력, B가 석탄, C가 천연가스, 그리고 가가 울산, 나가 경기, 다가 충남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기억에 A는 B보다 상용하던 시기가 이르다. 원자력과 석탄 중엔 당연히 석탄을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억이 틀렸고요. 자, 니은의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이 중에선 가장 많죠. 그래서 석탄이 천연가스보다 많다.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2020년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BCA 순으로 높다. 자, 요거 한번 써보면 우리가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석유죠. 자, 2등이 석탄, 자, 3등이 천연가스, 4등이 원자력, 그 다음 기타 등등 순서대로 가죠. 그럼 이 중에서 자,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BCA 순이 맞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의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가장 많은 곳이 울산이죠. 울산이죠. 자, 정답은 니은디귿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주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화성이 있고요. 자, 여기는 경기도, 강원도, 백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철원이고요. 자, 여기는 원주. 자, 여기는 평창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와 나가 요게 나죠. 이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습니다. 가와 나가. 근데 가는 그러면 요 두 지역이 좀 시골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시골이 철원 시골이죠. 그리고 평창 시골이죠. 그래서 가, 나 중에 골라야 되는데 논면적 비율을 보니까 자, 논면적 비율을 보니까 가가 되게 높아. 그러면 철원하고 평창 중에 논 비율은 자, 철원이 높아야 되겠죠. 자, 철원은 용암 대지를 자,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은 오대살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가를 철원으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평창 같으면 이제 고위평탄면 지역이니까 벼농사를 잘 못합니다. 여기는 여름이 시원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밭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논 비율이 떨어지는 이 라를 우리가 평창으로 자, 연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와 나와 다가 자, 남았는데요. 자, 나가
경지 면적이 더 넓고 나가. 자, 그리고 논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가 서쪽의 평야 지역에 해당되는 화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를 화성으로 연결하시고 남는 달을 원주로 자, 연결하면 가나다라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1번에 원주는 화성보다 논 면적이 넓다. 자, 경지 면적도 화성이 넓고 논 비율도 화성이 높기 때문에 자, 논 면적은 원주보단 화성이 넓어야 되겠죠. 자, 2번에 혁신 도시가 기업 도시가 모두 있는 도시는 이 네 도시 중에 원주인 다가 됩니다. 자, 3번에 다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다. 이 중에서 2기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화성이죠. 나가 돼야 됩니다. 자, 화성엔 동탄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인 거죠. 자, 4번에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은 고위 평탄면에 해당되는 평창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가 넓어야 된다. 자, 5번에 가라죠.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이죠. 화성. 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철원, 원주, 평창 중에 자, 공업이 화성만큼 발달한 도시는 없죠. 그래서 화성하면 자, 삼성전자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아주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도시가 화성이죠. 자, 그래서 이 넷 중에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화성입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023년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사설 모의고사 치고는 난이도가 엄청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뭐 적당한 수준, 작년 수능 정도 수준의 난이도다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래도 한국지리를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는 자, 매우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못 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같이 풀어봤고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